전차를 한 방에 박살내는 보병의 필살기 BGM-71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독특한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호전은 보병에게 있어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갈수록 기관총의 위력이 강력해지면서 일명 킬링필드라는 것을 만들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참호를 극복할 방안으로 전차가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탄생한 전차에 각종 무기들을 덕지덕지 장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의 형태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전차라는 무기는 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차를 상대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이 전차로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전차로 싸웁시다 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실제로는 보병이 적 전차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더 잦았죠. 따라서 보병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전차가 등장해도 맞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보병용 대전차 무기입니다. 보병부대는 어디든 대전차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다가 적의 전차가 등장하면 박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수많은 대전차 무기가 등장하는데 총기 형태의 대전차 소총, 직접 던지거나 묻어놓는 대전차 수류탄과 지뢰, 추진장치를 장착한 대전차 로켓, 보병이 운용하는 대전차 포 등 급속도로 발전한 전차에 맞서 수많은 대전차 무기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에 대전차경과 같은 잔인한 무기도 등장했는데요. 소련에서 독일의 전차를 무력화할 용도로 훈련시킨 자폭견입니다. 이 대전차견의 등에 폭탄을 설치한 뒤 전차 하부에 들어가면 터지도록 만들었죠. 이렇듯 다양한 대전차 무기가 등장했지만 전부 한계점이 명확했습니다. 대전차 소총과 같은 경우 한 발 한 발이 강력해도 폭발력이 없어 화력이 약했고 대전차 수류탄은 사람이 직접 전차에 접근해야 한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전차 지뢰는 열심히 묻어도 막상 전차가 그 위로 지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대전차 로켓이나 포와 같은 경우 명중률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대전차 무기들은 갈수록 발전하는 전차에 효과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것이죠. 좀 더 안전하고 강력하며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프랑스는 독일이 연합국의 폭격기를 요격할 목적으로 만든 엑스포 미사일을 입수해 SS-10 유선 유도 대전차 미사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당시 휴대용 장비를 무선으로 제작할 기술이 부족해 미사일에 줄이 달린 채로 날아가게끔 제작되었죠. 이때 미국은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 프랑스제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해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세계 최강 미국이 계속해서 타국의 무기를 사용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SSN-10을 대체할 무기 개발 사업을 시작하죠. 이 사업의 이름이 토우였습니다. 발사관 발사, 광학 추적, 와이어 유도식 미사일의 줄임말이죠. 1961년에 시작된 대전차 미사일 사업은 미국 항공사인 휴즈사가 맡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휴즈는 10년가량의 개발 기간을 거쳐 토우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이 미사일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에 바로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토우 미사일의 재원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선 미사일 앞부분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인 탐침을 전개하는지 접는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평소 탐침이 접힌 상태에서는 약 1.2m이며 발사하면 자동으로 탐침이 전개되어 약 1.5m의 길이를 보여줍니다. 무게는 미사일 자체 중량만 약 19kg이며 발사대의 중량은 약 92kg입니다. 탄두는 대전차 구폭탄을 사용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종류에 따라 3에서 4.5km이고 발사 속도는 초속 320m입니다. 관통 가능한 장갑의 두께는 무려 700mm이죠. 추진체로는 고체 연료 로켓이 사용되며 와이어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토우의 가장 큰 특징은 와이어를 이용하는 유선 유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토우를 개발하던 시기에도 아직 미사일 유도가 무선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기에 줄을 달고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은 양날의 검처럼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먼저 유선 유도 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동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해 타격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곧 토우의 단점이기도 했는데요. 미사일을 발사한 사수는 미사일이 목표물에 적중할 때까지 광학 장비를 통해 직접 표적을 보면서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엄청난 소음과 불빛이 발생합니다. 이때 적에게 들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적군은 소리를 듣자마자 당장 사수를 찾으러 달려올 텐데 사수는 불과 몇 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광학 장비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사일이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사수가 적에게 발각되면 말 그대로 죽은 목숨이죠. 심지어 유도하던 미사일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후 토우의 개량형인 토우2B 에어로에서는 새로운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무선 유도 방식인 Fire and Forget, 즉 발사 후 망각입니다. 이는 사수가 발사만 하면 된다는 뜻인데요.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를 추적하므로 사수는 격바로 도망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또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 교란 신호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교란 신호에 휩쓸리면 미사일이 빗나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초기형 토우가 훨씬 명중률이 높습니다. 와이어를 통해 사수가 직접 미사일을 조준하니 교란 신호에 휩쓸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듯 유선과 무선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토우 대전차 미사일의 화력은 어떨까요? 토우는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듯이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량형인 토우2A는 반응 장갑도 뚫을 수 있는데요. 반응 장갑이란 미사일이 부딪히기 전에 전차 장갑에 붙어있는 폭탄을 터뜨려 미사일의 위력을 줄이는 획기적인 장갑입니다. 이런 장갑마저도 뚫는다는 것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토우2A의 탐침에는 성형 자격탄이 들어있는데요. 발사하기 전까진 탄두에 접혀있던 탐침이 발사 직후에 펼쳐지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이후 탐침이 목표물에 닿게 되면 탐침 내부에 성형 자격탄이 터지게 되죠. 그런데 이 성형 자격탄 정도는 기존의 반응 장갑으로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차를 부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토우의 본체는 따로 있습니다. 탐침의 성형 자격탄은 토우 미사일의 들러리에 불과하죠. 진짜는 토우 미사일의 탄두인데요. 성형 자격탄으로 반응 장갑을 제거한 뒤 미사일 탄두에 대전차 고폭탄이 터지며 전차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토우의 파괴력이 강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죠. 이렇게 화력이 강하면 당연히 무게도 상당할 텐데요. 재원에서 언급했듯이 토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미사일의 발사대까지 더하면 그 무게만 100kg가 훌쩍 넘죠. 보병 한 명으로는 절대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휘관과 사수, 부사수로 이루어진 3인 1조로 운용하거나 차량이나 장갑차, 헬기에 장착해 운용하기도 합니다. 토우는 1972년 베트남전 당시 미군 헬기에 장착되어 북베트남군의 PT-76 전차 세대를 격파하는 것으로 화려하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후 같은 달에만 24대의 전차를 격파하며 큰 공을 세우게 되죠. 이렇게 실전 성능을 검증받은 토우는 중동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전 등 수많은 전장에 등장하며 존재감을 뿜어내게 됩니다. 토우 미사일은 대전차 무기 말고도 시가전에 유용하게끔 개량된 버전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BGM-71H 토우 벙커버스터입니다. 이름처럼 벙커나 건물, 콘크리트 진지를 격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이죠. 이 토우 벙커버스터 한 방이면 강화 콘크리트를 최대 2m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전차를 타격하는 탑다운 방식의 토우도 있는데요. 이는 BGM-71F 토우-B라고 불립니다. 이 버전을 사용하면 비교적 약한 전차의 상부 장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차의 전면 장갑을 뚫지 못할 경우까지 고려한 것이죠. 토우는 기본형만 하더라도 무려 65만 발 이상 생산되었는데요. 개량형인 토우2B는 4만 발, 가장 최근에 배치된 토우2A의 경우 11만 발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생산된 토우 미사일은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토우는 우리나라에 1975년부터 도입되어 육군의 주력 대전차 미사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토우2A는 코브라 공격 헬기에 탑재되어 북한 전차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죠.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토우 미사일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현궁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토우의 대당 가격은 1984년 기준 약 11,140달러로 현재 가치로 1,200만원 정도인데요.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수십억짜리 전차를 박살내는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보병이 전차를 상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토우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